일단 분사구문은 크게 뭐뭐뭐 종류가 어떻게 있더라 얘들아? 당연히 앞에 부사절이 생략된 거니까 부사절 접속사가 생략되니까 시조 이항이 있고 나머지 무대 상황이라고 하는 뭐 연속 동작이라든지 혹은 동시 동작이 있다 그지? 자, 요거는 뭐 그냥 크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니까. 자, 여기서 일단 일반적으로 부사절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는데 주어가 똑같으면 없어지고 그죠? 접속사 없애고 여기 ing를 붙이거나 뒤에 pp 수동태일 때는 ing 하면 뒤에 pp가 남아있게 되니까 그죠? being이나 having비를 생략해서 pp가 남아있는 형태가 되는 것을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해줄 때는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부사절 접속사가 무엇일까를 추측해서 그죠? 논리상으로 뒤에 주절과 연결했을 때 의미가 맞게 접속사를 살려서 해석을 해주면 된다. 이게 핵심이죠. 분사구문의. 자, 우리가 일단 구문이형 50에서 할 거는 시간하고 이유를 먼저 다룰 건데요. 시간의 접속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뭐가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죠. 근데 뭐 as soon as 이런 것도 그죠 되고 여기 없는 뭐 until도 있고 그죠. 자, 이런 것들이고 이유는 because, as, since, now that 여기서 모르는 거 혹시 없죠? 네, now that까지 나와 있네요. 여기는 뭐는 생략 가능하다 앞에 빙이나 빙 생략 가능하다. 이 정도 알죠? 자,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몇 개의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몇 개의 선생님 또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answering the phone, he was drinking coffee. 여러분이 실제 독해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독해에서 어떤 문장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직접 한번 적용 좀 해보세요. 자, 수화기를 받으면서 전화를 받으면서 그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이때 answering은 분사가 남아있는 형태고 뒤에 보니까 무슨 시로 나와 있어요? 과거 진행 시제죠. 그래서 과거 진행을 볼 때 우리가 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구나. 시간은 접속사 while이나 그죠? as가 생략돼 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이걸 하면서 동시에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단서들도 있고 문맥상으로도 그죠. 전화를 받는 행동과 커피를 마시고 있다라는 그 진행적인 동작이 연결하려면 이런 게 적절하다. 자, seeing the police officer, the thief ran away. 자, 여기는 뭐뭐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기 해석을 보면 as soon as를 그죠 연두에 두고 이 문장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관을 보자마자 그 도둑놈은 도망가 버렸다 이런 말인데 꼭 as soon as 아니라도 뭐가 도둑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도둑이 경찰관을 봤을 때 그것도 뭐 가능하겠다 그러지. 그래서 꼭 한 가지 답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문맥상 여러분이 계속 생각을 스스로 해보라는 거. Having some money, I could take a taxi.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돈을? 오, 그렇지. 택시를 보통 타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있어서 택시를 탈 수 있었다도 되고 또 다른 거 혹시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어떤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유 말고. 그 이유가 때문에잖아. 그거 말고. 돈이 있어서 말고. 이 선생님이 이 쿠드 때문에 약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있다면 택시를 탈 수 있을 텐데 또 가능하겠죠. 그죠? 우리는 지금 문맥이 없잖아요. 앞뒤 문맥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돈이 있어서가 제일 그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논리성에 맞는데 근데 앞뒤 문맥이 달라진다면 돈이 있으면 택시를 탈 수 있을 텐데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렇지? 이건 안 돼요? 이런 질문들이 사실 여러분이 먼저 나오는 게 더 좋겠죠. 자, 그 다음 469번으로 가봅시다. Becoming responsible for your life, you can become fully human. 네 인생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뭐가 좋을까요? 때가 좋겠다, 그지? as나 when. 너는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죠?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겠네요. 일대 human의 품사는 뭘까요, 여러분? 품사가 뭐예요? 딱 봐도 알겠죠? 뭐예요? 형용사겠죠? 그죠? 왜 형용사예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는데 앞에 일단 어나 더 이런 품사가 없죠. 그리고 fully라고 하는 부사의 수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인간적인, 그다음 뭐 인간다운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사람다운 이런 거 다 가능하고요. 사실 이제 이걸 모른다면 왜 fully예요? 뭐 이런 질문이 나오거나
어가 없네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죠? 형용사라는 거. 뭐 코리안 같은 것도 그런 게 있죠. 한국인이라는 것도 되지만 한국의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I'm Korean 가능하죠. 나는 한국인이야. 이렇게. You can do exercises while watching your favorite TV show. 이거는 아예 뒤에 Y를 살려둔 형태죠. 그래서 TV를 보면서 너는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없어도 되지만 watching을 이렇게 동시자 하면서라고 그죠? 할 때로 해석하라고 하면서라고 해석하라고 Y를 살려둔 형태죠. 자,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에 선생님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시조 2항 중에서 이렇게 앞에 접속사, 부사자 접속사를 살려두는 게 모든 게 다 가능한 건 아니라고 했죠. 주로 시간일 때는 많이 살려둘 수 있고 이유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유는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조건은요, 조건은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이유는 시조 이유는 안 된다고 그랬고 양보는요. 양보도 아주 예외적으로 PP라든지 전명구라든지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뭐죠? 얘네들이 다 접속사인데 뒤에 ing가 쓰였을 경우에 뭘로 혼동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동명사로 혼동할 수 있죠. 그래서 앞에 전치사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because 뒤에 ing를 남겨둬 보세요. because of인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 이유는 절대 그렇게 쓰지 않고 조건이나 양보도 경우에 따라서 그죠? 몇 가지 좀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거. 시간은 조금 자유롭게 사용하고요. 자, 471번 가봅시다. Public libraries are important, promoting literacy and a love of reading. 자,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봅시다. 다시 쭉 돌아가면 시키려고 했는데 한번 여러분이 같이 한번 해봅시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공공도서관은 그죠. National Library면 국립도서관도 되는데 뭐 의미상으로는 비슷하겠다. 어차피 시나 국가가 세운 거니까 그죠. 공공도서관이라는 거는 그렇게 해석해도 근데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가능해. 그런 건 좋아. 유연하게 괜찮아. 공공도서관 되게 중요한데 이 뒤에 중요하다 해놓고 이 뒤를 보니까 논리적으로 어떤 접속사를 넣으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이유가 나와야 제일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어떤 거, literacy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도 되고 또 얘들아 좀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 우리나라야 워낙 한국어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다 거의 다 읽을 수 있지만 안 그런 나라도 많다 그러잖아요. 그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 정도 되면 뭐가 있는 거야?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 뭐 있는 척해. 그렇지. 품이나 교양 같은 거를 리터러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뭐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해도 크게 상관없죠. 뭐 그 맥락에 있어서 크게 지장을 주진 않잖아요. 오류가 생기진 않으니까 여러분이 뭐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건 뭐 교양이나 혹은 독서에 대한 뭐 애정 같은 거를 뭐 이렇게 더 장려해주기 때문에 이 국립도서관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지? 프로모트도 보통 여러분 홍보하거나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뭐 장려하다라는 의미로 장려하기 때문에로 의미를 살려주면 더 좋겠다. 그지? encouraging의 의미 정도로.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갑시다. 그거 말고 자, 교양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 대학 가게 되면 여러분 이제 전공이 생기고 교양 과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공은 다 알 테고 교양 과목이 뭔지 혹시 알아요? 아직 대학을 안 가서 모를 수도 있는데 혹시 1학년 때 보통 교양 과목을 많이 들어요. 처음 딱 가자마자 전공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이제 교양 과목이라 해서 전 1학년들이 다 같이 조금 자기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학교, 다른 과나 다른 데 가서 들을 수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는 체육학과인데 영어의 기초 회화 이런 거 막 선택해서 듣거나 아니 나는 체육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체육과에 있는 무슨 계산한 걸 들어보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런 1학년 때는 전공 비중은 좀 낮고 교양 과목 비중이 높다가 2학년, 3학년 갈수록 이 전공 비중이 아주 높아져요. 필수적으로 전공 과목이 높아지거든요. 자, 그런 전공 과목은 전공은 영어로 뭐죠? major이죠. 뭐 앞에 어나 s를 붙여서 major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공 말고 교양 과목은 뭘까요? 선생님이 이거 하는 이유는
이제 이 교양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렇긴 한데 이 교양스럽다라는 것과 진짜 교양 과목은 좀 상관없잖아요. 교양을 갖추기 위해서 배우는 학문이긴 한데 이 단어가 가끔 독해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물어보는 거야. 교양 과목이 뭔지 혹시 아는 사람? 안 들어봤나? Liberal Arts라 그래. 요거는 이제 가끔 독해 나오면 학생들이 해석을 아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한번 봐두세요, 여러분. 음. 전공 과목은 어렵지 않은데 전공은 어렵지 않은데 교양 과목이 좀 아이들이 모르더라고요. 뭐라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Liberal Arts, 그죠? Liberal Arts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focusing on how far they have to go instead of how far they've come, people give up. 자, 요거 여러분이 해석 한번 해봅시다. 앞에 거 좀 넣어서. 일단 주절은 요거죠. 사람들은 포기한다. 그죠? 그 앞에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요? 얼마나 가야 하는지 초점을 맞출 때 사람들 포기한다는 거지. 뭐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왔는지가 아니라 왔는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대신해도 되고 얼마나 왔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가야 하는지에 너무 초점을 맞출 때 사람들은 포기한다. 그죠? 혹은 너무 초점을 맞추면 포기한다. 이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the satellite-based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helps people navigate when driving.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위성에 기반을 둔 GPS는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항해할 수 도움을 준다. 또 근데 내비게이션이란 말이 있으니까 항해도 맞아요. 이것도 그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냥 운전할 때는 뭐 할 때 그렇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운전하는 동안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드라이빙 앞에 Y를 살려줘서 해석에 이제 좀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내비게이트가 여러분 길을 찾다, 항해하다 뜻 말고 또 독해에서 가끔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뜻 저번에 한번 나오지 않았나? 그 뜻이 다른 거 혹시 아는 사람? 내비기. 항해하는 것 그 말고 길을 찾고 항해하는 거 말고 뒤에 어떤 이슈나 문제 같은 게 나와. 문제를 내비게이트 한다. 약간 그 비슷한 뜻이야. 해결하다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보통은 deal with나 handle의 뜻이 다루다라는 뜻이거든요. 다루다 처리하다. 보통 handle이나 한 단어로 handle이고 deal with 있죠.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세요. 여기서는 물론 길을 찾다예요. 독해에서 내비게이트가 어떤 뜻이 있다? 문제를 다루다, 처리하다. 해결하다라고 해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문맥이 맞죠? 왜냐면 우리가 길을 모를 때 그 길을 해결해 주는 게 길을 찾는 거잖아. 찾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길을 찾는 게 해결하는 거 다루는 거지. 그리고 이런 뜻으로 또 하나 저번에 한번 했던 거 또 비슷한 뜻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주소 뭐 있어요? 주소. address가 동사로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뜻이야. 다루다, 처리하다. 알겠죠? address. 우리가 주소도 보면 맥락이 비슷하죠. 왜? 어디 있느냐가 주소 아니야? 길을 찾는 거잖아. 그치? address. 집 주소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다루다 처리해야 될 뜻이 있어요. address랑 navigate가 독해에서 다루다 처리하는 뜻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Making better decisions when picking out jams or bottles of wine is best done with the emotional brain. 자, 크게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이런 게 한국인들이 좀 영어를 많이 본 사람은 좀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되게 좀 이상하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처음에 영어를 보는 사람들은. 자, 이거는 뭐 어떤 뜻이에요? 일단 잼이나 와인을 와인 병들을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영어는 세는 거가 한국어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꼭 앞에 단위를 표현해 줄 뿐이지 그냥 와인이라고 하면 돼요. 한국 사람들은. 그죠? 잼이나 와인을 뭐 할 때? 고를 때 좋다. 그지? 뭐 꼭 피킹아웃 고를 때 더 좋은 결정을 하는 것은 이게 주어져. 왜냐면 is가 동사니까 결정하는 것은 is best done. 제일 잘 된대. with the emotional brain. 이게 뭐야? 감정적인 뇌를 우리가 이거를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가지고 이러면 너무 이상하잖아. 그지? 어? 어, 비슷했는데 이 감정적 뇌를 오히려 활용하면 뭐죠? 감정적 뇌를 활용하면 제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보세요. 더 나은 선택이 가장 잘 된다. 되게 말이 웃긴데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 뇌를 사용하면
더 나은 선택이 가장 잘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이 이걸 자꾸 여러분한테 이렇게 내가 직접 다 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는 이런 말들을 계속 이렇게 저렇게 같은 의미로 생각해보는 생각을 해보면 글을 읽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지금 독해력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딱 직역도 해보지만 그걸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이해를 이렇게 저렇게 다시 패러프레이징을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아, 잼이랑 와인 고를 때 제일 더 좋은 결정을 하게 만들어주는 건 우리가 뇌를 이 감정적 뇌를 사용할 때 제일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더 좋은 선택을 잘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다음 조건 양보로 넘어갈게요. 저번에 한번 배웠지만 여러분 조건 if랑 양보 do, although, even though가 있고요. even though 여기 빠져 있네요. even if는 even though하고 약간 다르다고 그랬죠? 어떻게 다르댔어요? do나 although나 even though는 실제 상황, 그러니까 벗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even if는 어떠다 그랬어요? 가정의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얘기 들어줬잖아. 네가 날 좋아하긴 하지만 난 네가 싫어. 이건 사실이야, 가정이야. 네가 날 좋아하잖아. 근데 나는 네가 싫어. 이거는 사실이잖아. 그럴 때는 더우나 얼더우나 even도를 쓸 수 있어요. even은 강조한 거니까. 그리고 얘는 뭐으로 바꿀 수 있죠. 그렇지만 even if는 뭐야? 나 잘 모르겠지만 네가 혹시 설사 네가 날 사랑한다 하더라도 난 네가 싫어. 이거는 사실은 아닐 수 있잖아, 그지? 네가 날 좋아하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래서 이걸 가정한다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대체해서 쓸 수 없는 게 사실은 even if는. 그리고 if 자체로도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뒤에 맥락에 따라서 even if로 해석될 때가 있으니까 그건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if가 만약 뭐뭐라면도 있지만 비록 뭐뭐라 설사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 자, 뭐 다른 거는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분사구문의 부정문은 분사 앞에 not을 붙인다. 뭐 다 마찬가지죠. 투부정사도 앞에 not을 붙이고 다 마찬가지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실전 해석으로 한번 여러분 해봅시다. 자, grown mainly for its root. Sweet potato has other uses as well. 무슨 말이에요? 뒤에 보니까 sweet potato 알죠, 여러분? 고구마가 다른 용도로도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 다른 용도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니까 앞에는 무슨 말로 해석되면 좋을까요? 이 그로운의 주어는 스윗 포테이토잖아요. 그러면 이 for은 용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니까 뿌리용으로 주로 재배되는 거죠.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 스윗 포테이토 입장에서 앞에 being이 생략돼 있잖아. 재배되지만 다른 용도도 있다. 이렇게 해야 논리상으로 맞죠. 그래서 앞에는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생략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앞절과 뒷절의 논리성을 판단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이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 있죠. 이게 직접적으로 글을 읽고 일치불일치 파악하는 것보다 조금 높은 단계고요. 여기서 더 나가는 게 추론해내는 거, 없는 내용을 찾아내는 거. 요게 두 번째 정도 단계 사고력이라고 보면 돼요. 논리성, 어떤 접속사를 넣을 것인가. 자, 그리고요, 여기서,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 as well은 여러분, 또한 역시라는 거 알고 있죠? 역시. 그 다음에 이때 use가 아니라 uses, 그죠? 명사형으로 use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usage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usage, 그죠? 사용법, 활용법. 자, 그 다음 476번으로 갑시다. Not able to sleep well over a long period of time, you have to consult your doctor. 너네 뒤에 뭐 의사랑 상담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고요. 앞에 뭐 하면 이런 말이 연결될 것 같아요. 그죠? 오랫동안 오랜 시기 동안 잠을 잘 못 잔다면 이런 의미가 생각되어 있다는 게 논리성으로 맞죠. 잠을 오래 잘 못 자면 너 상담받아야 돼 의사랑 진단 받아봐야 돼 이런 말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477번 가볼까요? Not satisfied with the job, he worked very hard. 무슨 말이에요? 그는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는 거고 앞에는 만족을 못한다는 거죠. 일에. 그러면 뭐가 맞을까요? 일에 만족을 못하지만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하면 논리성이 맞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파악해 보세요. 밑에 거는요. Living near your house, her house. 가까이 살지만 잘 못 본다, 거의 못 본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좋아요. 그다음 회복된다는 수술에서 회복된다는 말과 뭐든 먹고 싶은 건 먹어도 된다는 말.
그렇지. 회복되면 if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죠. 이때 anything you want는 또 뭘로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배웠던 whatever you want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죠? 똑같은 말이죠. anything that이 생각되는 경우죠. 자, 그 다음 loving her so much he couldn't help leaving her. 여러분 요거 해석해 봅시다. 오역하지 않게. 요런 거 학생들 오역을 많이 하니까. 좋아하지만 무엇을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도우로 넣어야겠죠? 좋아하지만 그는 게 없었다. 오, 너무 잘했어요. cannot help by인지 알죠? 할 수밖에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녀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거를 그렇게 외운 이유는 이런 걸 잘 하기 위해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정도는 딱 해낼 수 있게 되어야 된다. 자, 481번 가봅시다. 요거 여러분 해석 한번 해봅니다. Given the choice between working hard and not doing so, people may prefer the former. 자, 무슨 말일까요? 그렇지. 열심히 일하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사이에 선택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전자를 선호할지도 몰라. 그렇죠? 너무 해석을 잘했고요. 근데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 알려줄 거는 이때는 그냥 진짜 순수하게 being given 주어지면에 주어주는 것에 PP 형태로 쓰여진 거죠. 근데 given이 단독으로 다른 의미가 있죠. 무슨 뜻이가 있어요? given 자체가 전치사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이 있을까? 무엇을 고려해 볼 때 이때는 그 뜻은 아닌데 이 뜻으로 고려해 볼 때라는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무엇을 고려해 볼 때라는 조치를 쓸 수도 있다. 자, 이 yams must be cooked as they are poisonous if eaten raw. 이거는 아예 eaten이라는 앞에 if를 써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석하라고 정확하게 표시해줬고요. yams라는 거는 우리 마이죠, 마. 알죠? 어른들 먹는 마. 약간 뭐 생강 비슷하게 생겼는데 맛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무 비슷하게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거 마. 그거거든요. 마는 요리돼야 된다. 이 때제는 뭐겠어요? 복성이 있어 서 있기 때문에가 적절하겠다. 그지? 뭘로 어떻게 한다면 생으로 날 것으로 먹는다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먹는다면으로 한국말로 능동으로 해석해줘도 되고요. 이때 주어가 생략된 거는 yams니까요. 얌이 그렇게 생으로 섭취된다면 이런 말로 되겠네요. 근데 사람을 이 뒤에 by people by 누구누구 생략돼 있잖아. by us나 by people이 생략돼 있잖아요. 이걸 능동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죠. 사람이 먹는다면 생으로 먹는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483번. Keeping up with the rest of your peers, you will feel well-adjusted, competent, and a part of the group. 자, 앞에 무슨 말이야? Keep up with는 뭐야, 얘들아? Keep up with는 무슨 뜻이에요? 혹시 뜻 외운 사람 없어요? 따라가다, 따라잡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catch up with는 진짜 뭔가 뒤쳐져 있다가 따라가는 느낌이잖아요. catch up with는 뭐뭐 따라잡다 할 때. 그런데 keep up with는 뭔가 뒤쳐서라기보다 계속 그 수준에 맞춰서 잘 가고 있다라는 느낌에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잡는 거야. keep up with. 가끔은 뭐 이런 것도 있죠. 정보를 keep up 계속 해달라는 건 뭘까? 예를 들어서 너희가 취업을 했는데 어떤 이슈가 생겼어. 그래서 그 데이터를 너희가 조사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스가 그 상사가 그거 계속 나한테 keep up 해줘. 이렇게 하면은 뭐 해달라는 거야? 정보를 계속 조사해서 나한테 바뀔 때마다 알려달라는 거야. 알겠죠? 계속 그 정보에 대해 뒤처지지 않게 그 정보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keep할 수 있게 keep up 계속 그걸 따라가서 정보에 뒤처지지 않게 따라가는 거야. 여기서는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친구들 동료의 나머지를 잘 따라갈 수 있다면 이 말이겠지. 뒤처지지 않는다면 이런 말이겠지. 알겠죠? left behind 되지 않는 거야. 잘 뒤처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을 가질 수 있어? well adjusted 뭐는가? 오케이. 잘 적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ompetent 내가 좀 잘하는구나. 유능하고 능력 있고 유능하고 and a part of the group 그 집단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거다.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이거 이제
한국말이 빨리빨리 생각 안 날 수 있거든요. 그거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면 독해를 할 때 우리가 막 번역을 시험 치는 게 아니라서 맥락만 이해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한국어 어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뭐 파트가 그지 뭐야. 어떤 부분도 괜찮지만 이때 뭐 일원도 가능하겠다 그지. 그런 단어들. 그러니까 뇌를 계속 활성화시켜 주는 거지. 언어적으로.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선생님 그냥 기법 이렇게 안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실은 예문을 많이 보면은 이 느낌이 탁 오는데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 가봅시다. 자, 동시동작의 분사구문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통 동시동작이나 연속동작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주로 어디 나올 때 그러냐면 메인 절이 나오고 주절이 나오고 뒤에 그죠? 분사구문이 따라오는 형태일 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동시동작일 때는 Y를 넣은 것처럼 해석해주면 되니까 뭐 하면서고 그지? 그 다음에 연속동작일 때는 AND나 SO를 넣어서 연결을 뒤에 마무리 지으면 된다. 그지? 그래서 뭐 원인 결과처럼 해석을 해줘도 되고 뭐 앞에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렇게 했다. 혹은 앞에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이 동작이 일어났다. 이렇게 연속 동작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주로 문장의 중간이나 뭐 끝에 오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자연스러운 의미를 파악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접속사가 생략됐으니까. 자, 가봅시다. 자, he was kneeling on one knee, looking down from a higher rock. 여러분이 해석해 보세요. 이런 거 이제 실제 많이 나오는 문장이잖아요. 이런 거 복귀할 때 뭐야? 그는 kneeling 무릎을 꿇고 있었다. 조금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한쪽 무릎을 꿇고 있었다. 뭐 하면서? 내려보면서 높은 바위에서 내려보면서 그렇게 보통 이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여기서는 뭘 요구하는 거야? 동시 동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연속 동작을 해석해도 크게 상관없죠. 혼자 해석할 때 뭐라고 하면 돼요?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높은 바위에서 내려다보았다. 그래서 and를 써서 연결을 해줘도 크게 지장이 없겠다. 이거는 The boy started running up the aisles, shouting loudly.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 소년들은 복도를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그지? 크게 소리 지르면서 자, 이게 이제 동시동작을 해석한 거고요. 이런 경우도 사실 연속 동작 해석해도 크게 상관없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복도를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뛰어다니면서 소리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문맥상 크게 상관없고요. 참고로 요거는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읽었더라? 어떻게 읽었더라? aisle이라고 읽었죠? aisle. s가 발음이 되지 않죠? 그래서 window seats, aisle seats 이렇게 구별하죠. 창측, 복도 측. So looking at his mom, he asked what he should do next. 자, 이걸 해석하면 무슨 말이에요? 엄마를 보면서 다음에 뭘 해야 할지를 물었다도 되고 이때는 뭐 동시동작으로 해석해도 되지만 또 뭘로 해석해도 돼요, 여러분. 엄마를 그러니까 엄마를 보면서도 되지만 뭐 엄마를 딱 봤을 때 뭘 해야 될지 물었다. 뭐 이것도 가능하다. 근데 while이 더 좋긴 하겠다, 그지? Standing on the deck, they watched the sun rising. 무슨 말이에요? 덱이 어디예요? 덱이 어디예요? 덱이 어디예요? 집 어디예요? on the deck이 뭐니? 배 위에 가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바깥 보려면 어디로 가요? 갑판으로 가죠? 그래서 덱은 갑판이에요, 갑판. 갑판에 서서 그들은 봤다. 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그죠? 목적어, 목적 보호는 주어 동사처럼 해석을 해주면 된다고 했죠? 태양을 봤지만 태양이라고 해서 태양이 떠오르는 걸 봤다. 이렇게 되고요. 덱이라는 거는 약간 뭔가 튀어나온 부분을 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좀 튀어나온 부분. 그래서 배에도 갑판 부분이 이렇게 앞쪽으로 뾰족 튀어나와 있고 위로 좀 약간 솟아 있고 이렇게 갑판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덱이 또 다른 뜻이 있는 게 우리 카드 플레이 할 때 덱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뭐야? 카드 쌓아놓은 더미를 덱이라고 하죠. 더미. 그게 폴로 튀어나와 있잖아. 그지? 판에서 봤을 때. 그걸 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이제 종종 나오는 게 이런 경우는 지금은 이제 구문 연습을 하니까 문법
쪽으로 다른 걸 보진 않지만 이 rising이나 arising이나 만약에 토플에도 나오긴 하는데 뭐 또 뭐니 raising이나 선택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중에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라. 여러분 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rise는 뭐라고요? 주어가 스스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자동사죠. 뒤에 목적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주어가 자기가 올라가는 거야. arise는 무슨 뜻이에요? raise 먼저 가볼까? raise는 많이 아니까 예문이 딱 나오죠. 뭐가 나와요? raise your hand. 손을 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요? 있다. 얘는 타동사죠. 그래서 목적어를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어떤 아이들을 키우거나 이런 느낌이죠. 타동사다. 다르죠. 그 다음 arise는 뭐야? arise는 생각이 잘 안 나면 그냥 happen, occur의 뜻으로 그냥 외워버리세요. 알겠죠? 뭐 이렇게 한국말로 따로따로 외우려고 하면은 잘 안 외워지거든요. arise는 뜻이 뭐라고요? happen, occur 이렇게 외워버리십시다. 그러면 뜻이 뭐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다, 뭐가 발생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말 찾으면 뭐 일어나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 일어나다라고 꼭 rise하고 비슷하잖아. 그렇게 사람이 주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다 이런 의미로 발생하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무슨 동사겠니? 자동사, 타동사야? 자동사. 그죠? 구별해 놓읍시다. 자, some boys emerged from the woods running toward the horse. 몇 명의 소년들이 숲에서 나타났어요. 뭐 하면서? 말을 향해 달려가면서 뛰어났다. 이렇게 하면서라고 하면 뭐야? 동시동작이죠. 근데 또 다르게 될 수 있겠죠? 연속 동작으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숲에서 나타나서 말을 향해 달려갔다. 이렇게 가능하죠. 달려간다. 이렇게 하겠네. 이거는 동시동작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emerge도 여기서 보니까 무슨 동사? 자동사, 타동사야. 자동사죠. 뒤에 목적어 없죠. 그래서 혼자 쓰이는 스스로 쓰이는 자동사다. 타동사 없이 목적어 없이 쓰인다. 그리고 이제 from the woods가 나와서 이제 말인데 저번에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시험에 가끔 나와요. out of nowhere. 뜻이 뭐예요? out of nowhere. 어디선가라는 뜻이에요. 어디선가 모르는 어디선가. 그래서 nowhere이라는 게 어떤 미지의 공간을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no 때문에 부정어를 자꾸 넣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nowhere이 그런 뜻, not anywhere의 뜻도 있지만 수거로 쓸 때 이렇게 out of nowhere 아니 수거거든요. 이렇게 쓸 때는 단독으로 그냥 미지의 세계 모르는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곳이라는 뜻으로 out of nowhere 어디선가. 그럴 때 from the woods 대신에 out of nowhere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났다 이런 말 쓸 때 많이 쓸 수 있어요. 가끔 수거 문제로 나와요. out of 뒤에 들어갈 거. anywhere, somewhere, nowhere. 보통 친구들 뭐 쓸까? 뭐 somewhere 이거 짓겠죠. 수거기 때문에 nowhere.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알겠죠? 또 언젠가 또 도움이 될 거예요. 오역도 안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the referee ran to the player blowing a whistle. 뭐예요? referee 누구야? 심판이 그 선수에게 뛰어갔다 뭐 하면서 휘슬을 불면서 그죠? 이게 동시동작이 제일 좋겠다. 그죠? I watched her come into my house calling my name. 나는 지켜봤다. 그녀 목적어 그녀가 주어로 해석했죠. 그녀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걸 봤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죠? 동시동작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she stopped several times, standing alone in the darkness. 그녀는 멈췄다, 그죠? 여러 차례, 여러 번도 되고 여러 차례도 되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계속 생각을 스스로 해봐야 돼. 여러 번, 여러 차례 멈췄다. Standing alone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서 홀로 서서, 그죠? 혹은 이걸 만약에 연속 동작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번 어둠 속에 멈춰 서서 어둠 속에 혼자 서 있게 됐다. 그것도 가능하죠. 여러 번 멈춰 서다가 어둠 속에 홀로 섰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during droughts, the root shrinks, dragging the stem underground. 자, 이거 해석 여러분 해볼까요? 무슨 말이에요? droughts는 알죠? 뭐예요? 가뭄이죠, 가뭄. dry한 상태가 지속되는 그 상태. 그래서 가뭄 동안에 뿌리는 어떻게 돼요? shrink. expand가 아니라 shrink. 쪼그라들거나 오그라들거나. shrink 하면은 이런 뭐 오징어한테 구우면은 shrink 하죠, 그죠? 그래서 뿌리가 줄어들어요. 뭐 하면서?
땅 속의 줄기를 어떻게 쭉 어떻게 돼? 쭉 끌어당기면서 이제 뿌리가 땅 속으로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해도 되고 만약에 이거를 연속 동작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가무시기의 뿌리는 줄어들어서 땅 속으로 줄기를 끌어당긴다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그죠? 끌어당기면서 줄어든다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연속 동작과 동시 동작과 연속 동작을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stem과 trunk의 차이는 뭐야? trunk. stem은 보통 뭐예요? 아이고 제 그림이 정말 소질이 없어요. 식물에 뭐지 이렇게 가는 줄기는 stem이죠, 여러분. 근데 trunk는 뭐의 줄기를 얘기해요? 나무 줄기, 좀 큰 trunk, 그죠? trunk가 크죠? 트렁크가 다이어로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독해에서 트렁크가 나무 줄기도 되지만 또 여러분이 아는 트렁크의 뜻은 뭐예요? 진짜 차에 트렁크도 되죠. 트렁크. 또 무슨 뜻이 있어요? 코끼리 얘기해 주면 될까? 코끼리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굵게 돼 있는 부분이 뭐 있어요? 코. 이제 코끼리 코도 트렁크죠. 남성용 속옷도 트렁크죠. 트렁크 뜻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네, 주로 이제 여러분 독해에서 보게 되는 건 나무줄기나 트렁크, 차 트렁크 아니면 코끼리 코 이런 게 나오거든요. 요거까지 다 알아둡시다. 자, the associated energy costs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 알겠어요, 여러분? 왜냐면 the are high 동사가 나오죠, 보호랑. 그래서 causing a nega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이거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관련, 연관, 에너지, 비용이 그죠? 먼저 자꾸 생각해야 돼. 비용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뒤에 causing이 나오니까 원지 뭘로 해석해 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연속 동작으로 결과를 해석해 주면 좋겠죠. 썰을 넣어서 그죠? 그래서 에너지 연관 관련 에너지 비용이 높아져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어디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5분 쉴까요? 딱 9시가 됐어요. 자, 여러분 전체 그래서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을 찾는 거는 여러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풀면서 이 전략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1, 2, 3, 4, 5는 쭉 전개되니까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 문제도 나와 있죠. 흐름과 관계 없다고 했잖아. 그러려면 흐름을 파악하려면 첫 번째 문장에서 그죠? 우리가 뭘 파악해야 돼요? 주제를 파악을 해야 돼, 그지? 그래서 이 주제의 흐름과 관련이 없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주제와의 뭐가 생겨요, 중간에서? 단절이 생기겠죠. 수고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앞부분에서 주제가 나오게 되고 중간에 이제 글의 흐름에 단절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것은 대부분이 답이 몇 번에 거의 나온다고 했어요. 3, 4번이 진짜 많다 그랬죠. 그래서 왜냐면 흐름을 쭉 유지하다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대상 3, 4가 거의 대부분 95% 이상이 3, 4번이었다. 자, 그렇지만 가끔 이제 앞뒤 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돼요? 첫 부분. 번호가 시작되기 전 부분에서 주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자, 해봅시다. 휘게, a term that comes from Danish is both a noun and a verb and does not have a direct translation into English라고 되어 있네요. 자, 휘게라는 말은 뭐예요? 덴마크에서 온 용어로서 용어인 휘게는 뭐도 되고 뭐도 된대요. both A and B. noun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 그리고 되는데 뭐가 안 된대요. 영어로 직역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영어로 직접적인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The closest word would have to be cousiness, but that doesn't really just do it justice. 자, 이런 느낌을 여러분이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The closest word would have to be cousiness. cousiness의 뜻은 알죠? 뭐야? 아늑함, 그죠? 코지마, 그죠? 그리고 안마의 있잖아 선전한 거 아니에요? 선전은 이제 코지가 거기 나오잖아, 그죠? 안락함인데 그 뜻은 일단 안다고 생각하고 그 가장 가까운 단어는 안락함 물론 이다 해도 되지 안락함인데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이 느낌 한번 살려보라.
would have to be. 여러분, must be 이렇게 쓰면 뭐야? 분명 그럴 거야. 이런 거잖아. 틀림없이 뭐뭐다. 그러니까 확신인데 되게 추측인데 확신에 가까운 추측할 때 그러잖아. must, 그건 분명 틀림없이 뭐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would 때문에 추측을 더 하고 싶은데 그럴 거야 하는데 must를 쓸 수 없죠. would 다음에. 그러니까 have to를 쓴 거야. would have to be cousiness. 분명 뭘 거다? 안락함일 건데 이런 말을 쓰는 거야. 가정에 would를 넣어줌으로 해서 이겠지만 이런 느낌을 살려준 거지. 가장 가까운 단어는 안락함이겠지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이걸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서 실제 이제 물론 독해를 할 때는 이런 걸 미리 생각할 시간 없죠. 빨리빨리 그 맥락만 파악하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 볼 때는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 하나하나씩 실력을 쌓아 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장 가까운 단어는 안락함이겠지만 이 느낌상 여러분이 do it justice를 알 것 같진 않아. 뜻을. 그렇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그 정의는 아니잖아. definition의 정의가 justice의 정의는 아니잖아. justice는 의롭다, 옳다라고 할 때 정의고 definition 그 정의가 아니잖아. 오, 느낌상 그거지.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이 원하는 건 그런 거야. 너희들이 실제로 이거를 막 do it justice 수고가 있거든. 근데 이 뜻을 모르더라도 여기서 느낌상을 알 수 있잖아. 왜? but이 있기 때문에. 그게 코디니스를 의미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그 뜻은 아니다. 이런 말인 거 알겠지? 느낌상. 그거를 추론하는 게 언어 능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그래도 do it justice 알고 가자는 거지. 실제와 똑같지는 않다는 뜻이야. 실제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는 뜻이야. 완전히 같지는 않다. 자, 그러면 이때는 뭐 그 의미를 정확하게 담아내진 않는다. 그래서 정확히 그 의미는 아니다. 이런 말이야. 자, 이건 뭘까?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얘들아, the pictures don't do it justice. The pictures don't do it justice. 무슨 말이야? 사진이 실물하고는 많이 다르다.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사진이 실물을 다 못 담아낸다는 그런 의미. 뭐가 더 낫다는 얘기야. 실물이 더 낫네, 이 말이야. 사진이 잘 안 나왔다. 실물을 다 못 담는다. Do it justice. 그래서 그 일을 다 못 해낸다는 얘기야. 자, 근데 일단은 느낌은 여러분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이 그 다음 해야 될 뭐야? 이런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서 잘 이해 안 됐던 문장 있잖아. 그건 꼭 다시 한 5번 읽어보면서 3번, 5번 읽어보면서 느낌을 계속 알아야 돼. 그러면 다음에 그런 문장이 나왔을 때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단어는 would have to be cosiness. cosiness이겠지만 but that doesn't really do it justice. 완전히 담아내지 못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파악해보자. 주제는 뭐야? 그러면 첫 번째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휘계의 뭐야? 휘계에 대한 내용인데 뭐 주로 뭐 어떤 정의를 지금 좀 가깝게 내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겠다, 그지? 자, 그러면 1번부터 찾아가 보자. 이 첫 번째에서 설명한 거 흐름을 다른 걸 찾아봐야 되니까 단절되는 부분을. While 휘계 is centered around cozy activities, it also includes a mental state of well-being and togetherness. 자, while이 나왔으니까 but이랑 마찬가지죠. 휘계가 뭐에 집중돼 있어요? 뭐에 중점을 두는 거야? 안락한 어떤 활동에 중점을 두기는 하지만, 그죠? But it also 이거 어떤 걸 포함하고 있어요? 두 가지. 여러분이 해보세요. 선생님 다 알아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라고. 웰빙. 한 번쯤은 여러분 한국말 뱉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한 번쯤. 뭐, 어? 뭐. 아무도 선생님을 안 도와주는구나. 자, 행복과 togetherness. 우리가 togetherness와 같이 있는 거잖아. 근데 같이 있으면 어때? 우리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 어떤 가족이라 그래? 되게 단란한 가족이 되는 말이잖아. togetherness는 단란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있음이라는 뜻도 당연히 있는데 단란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몰라도 물론 해석은 돼. 그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야? 되게 행복하고 단란함의 정신적 상태까지 포함한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였어요? 뒤에 togetherness의 뜻은 뭐 완벽하게 한국말 몰라도 상관없잖아. 여기서 그래서 말하고 싶은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활동도 포함하지만 뭐도 포함한다? 어떤 정신적 상태까지 포함한다는 게 핵심이잖아. 자꾸 글을 읽을 때 어떤 핵심을 뽑아내라고. 얘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그러면 그 퀴게에 대한 어떤 정의의 계속 흐름상 맞죠? 퀴게가 이런 거라는 거 설명해 주고 싶은 거니까. 자, it's a holistic approach to deliberately creating intimacy, connection, and warmth
with ourselves and those around us. 자, 흐름상 저 계속 맞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야? holistic은 여러분 이 whole 알죠? whole. 여기에서 파생됐다고 생각하면 돼. holistic 뭐야? W는 없지만 전체적인, 전체론적인 학문 얘기할 때 많이 쓰거든요. 전체론적인. 그래서 그것은 뭐야? 전체론적인 접근이죠. 뭐에 있어서 approach to 뭐뭐에 대한 접근이잖아. 뭐에 있어 접근, 뭐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이에요. 이런 거, 그지? 누구에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 인물에 대해서 뭘 느끼는 거야? 뭘 만들어내는 거야? intimacy, 친밀함이라든지, 그죠? connection, 서로 연결돼 있다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warmth, 따뜻함, 이런 것들을 온기 같은 거를 어떻게 만들어낸다고?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렇죠? deliberately, intentionally 하고 똑같은 말이죠? 널리, intentionally.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전체론적인 접근법이다. 그럼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사실 부사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뭔가 의도적이라는 말이 좀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지?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좀 의도를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내는 접근법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뭘 설명하고 있어요? 회계가 이런 거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when we 회계, we make a conscious decision to find joy in the simple things. 우리가 회계를 할 때 회계가 동사도 된다고 그랬잖아. 회계를 동사로 적었네. 우리가 회계를 할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린다? 의사결정을 내린다? conscious decision. 의식적인 결정을 내린다. 그렇지? 선생님이 왜 적었을까? 왜 그었을까? 이 단어에. 뭐라고요? 선생님이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는 생각을 하라고, 여러분. 듣고만 있지 말고 좀 능동적으로 사고를 해보라고. 앞에 무슨 단어에 제가 선생님 이거 줄 쳤어요. 하이라이트 했어요. deliberately 했었죠. 이 회계가 뭐라고 했어? 의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 했잖아. 친밀하면 이런 거. 밑 뒤에 뭐라고 했어요? 회계를 할 때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되게 흐름이 어때? 비슷하잖아. 뭔가 의도적으로 뭔가 내가 생각을 하고 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한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거 줄을 쳐준 이유는 이런 단어들이 탁탁탁 와닿기 시작하면은 글의 흐름, 보는 능력이 훨씬 커져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패러프레이징 하고 있으면 연속성이 있잖아. 그지? 뭐에서 그 의식적 결정을 하는 거야? 되게 간단한 것에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 되게 의식적인 결정, 일부러 내가 이거 해봐야지, 이거 해봐야지 의식적 결정을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흐름이 자연스럽다는 거지. 되게 사소한 단어로 지나칠 수 있지만 이런 게 보는 훈련을 계속 하라는 거야. 의도적으로. 시험이니까 그런 걸 키워야 돼. 글을 보는 거를. The joy in the simplest things, such as making a home-cooked meal, has been removed because we perceive them as difficult and time-consuming. 자, 가장 단순한 것들에서의 기쁨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집에서 만드는 요리 같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제거되어져 왔다. 왜? 우리가 perceive them as B, perceive A as B 이런 게 구문들이 보여야 되더라. 우리가 그것들을 뭐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되게 어렵고 시간이 소모적인 거, 시간이 많이 드는 거, 그지? 시간 소모적인 시간이 많이 드는 뭐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하는 요리들이 되게 그런 사소한 것들을 하는 즐거움들이 되게 사소한 것들이 되게 어려우면서도 시간이 든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제거되어 왔다. 갑자기 뭐예요? 엄청 큰 단절이 있죠. 여러분, 이 단절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접근할 때 흐름에 맞지 않는 것도 단절이지만 이렇게 모두 단절이에요. 주제에서 완전 벗어난 얘기죠. 완전 다른 반대죠, 반대. 여기서 회계가 사성을 하는 거, 의도적으로 하는 거라 했는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들어서 제거한다라는 말로 그죠? 완전히 주제에서 벗어난 반대되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4번. 이게 잘 찾았어요, 여러분? 요거는 60%니까 한 중난이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0% 밑으로 가면 엄청 좀 고난이도 어렵다고 보면 되고요. 70% 이상은 좀 쉬운 거, 누구나 맞추는 거. 60% 정도니까 좀 중난이도 정도로 볼 수 있겠어요. 뭐 뒤에는 이제 예를 들면서 lighting candles and drinking with wine 뭐 이런 것들 그죠? 뭐 나오고요. 뭐 sprawling out 이런 단어는 몰라도 저 얘기 때문에 뭐 크게 지장이 없는 말이죠. 뭐 그냥 blanket 위에 sprawling. 근데 sprawling의 뜻은 알고 갑시다. 여러분이 문제 풀 때 모르더라도 복습할 때는 외우고 가야 되겠지? sprawling 뭐 하는 거야? 선생님 뭐 하고 있어? 완전 이게 바닥에 뭐해? 우리 눈밭에 쫙 이렇게 하는 거. 뭐 잔디밭에 쫙 이게 뭐 한다 그래 한국말로. 아니 이 지금 이게 뭐처럼 보이잖아. 그거로 뭐 한다 그래? 눕는 거 있지. 큰 대자로 뻗다, 큰 대자로 눕다가 영어로 뭐냐면 sprawling 하는 거야. sprawl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이게 눕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자, 그래서 뭐 그게 휘게다. 얘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뭐 크게 흐름에 맞죠. 휘게가 먼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 밑에 홀리스틱 전체론적이 나오고 있었네요. 뜻이 나와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맞아. 밑에부터 항상 봐야 돼. 밑에를 한번 보고 가야 돼. 시험 칠 때는. 자, 그 다음에 관계없는 것도 찾아봅시다. 8번에. nuisance 나오네요. 골칫거리. nuisance. 자, the first commercial train service began operating between Liverpool and Manchester in 1830. 남자들은 리버풀, 맨체스터 잘 아는데 여러분 잘 알아요? 우리 뭐 할 때 많이 나오니? 축구 할 때. 들어는 맞죠? 들어는 맞죠? 자, 읽어 봅시다. 첫 번째 상업 기차 서비스는 이게 주어져. 언제 뭘 시작했어요? 운행을 시작했다. 어디에서 어디 간에? 리버풀과 맨체스터 간에 1830년대 여기와 여기 간을 운행하는 그 운행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자, 10 years later, the first train timetable was issued. 뭐? 자, 우리가 첫 번째에서 주제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잘 읽어야 되겠죠? 10년 이후에 첫 기차, 열차 그 시간표가 뭐가 됐다? issued. 문제가 됐다는 말이겠네. 그죠? The trains were much faster than the old carriages, so the peculiar differences in local hours became a severe nuisance. 자, 그 트레인들이 어땠어요? 옛날 carriages, 마차들보다는 훨씬 빨라서 그 특별한 차이, 근데 다 빨랐는데 그래서 뭐의 차이? local hours, 그 지역 시간에 있어서의 특정한 이상한 특별한 차이가 뭐가 됐어요? 문제가 됐다는 거죠. 사실 마차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 지역으로 가는데 하루 이틀 걸리면 어차피 시간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몇 시간 차이 나는 게 시간 중요하지 않은데 굉장히 빠르니까 그죠? 몇 시간 만에 도착하니까 여기서 여기 시간 차이가 중요하게 된 거죠. 한국에서는 사실 시간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외국에 시간차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큰 나라 가보면 미국도 이렇게 센트럴하고 웨스턴, 이스턴 나눠가지고 시간이 다 달라. 한 나라 안에서 시간이 달라. 그래서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 한 나라 안에서. 시차가 다 생긴다고, 조금씩. 우리나라는 작아가지고 그런 거 경험해보지 못하잖아. 이게 생겨요. 그래서 이게 마차보다 훨씬 빠르니까 무슨 그 지역 간의 그 시차가 되게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지. 골칫거리가 됐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뭘 나타내고 있어요? 철도가 생기면서 열차가 생기면서 시차가 문제가 됐다. 그죠? 그런 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자, 1847년도에 British train companies put their heads together and agreed that henceforth all train timetables would be adjusted to Greenwich Observatory time rather than the local times of Liverpool, Manchester, and Glasgow.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1847년에 이 회사들이 그 트레인 회사들이 put their heads together 뭐 한 거야?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 딱 좋은 말 있지. 머리를 맞대고서는 뭔가 협의를 했다. 그 후에 그리고 나서 모든 뭘 협의를 했냐면 차후에 모든 train timetables, 모든 열차 그 기차 시간표들을 어떻게 되도록 어디에 맞추도록 그리니치 천문대 시간에 다 조정되게 하자고 agreed, 합의, 동의했다 이런 얘기죠. henceforth는 여러분 뭐예요? henceforth. 뭐뭐 이후로. 여러분 henceforth 말고 다른 단어도 많이 등장하니까 조금 알아둡시다. 뭐 있어요? 그 후로. after that도 돼. after that도 되고 또 afterwards. 알죠? afterwards. 들어본 적 있죠? 그 후에. 이제 차후로는 그죠? in the future도 가능하긴 하겠다. 그지? 차후에는 모든 타입을 다 좀 조정을 하자라고 하는데 합의를 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observatory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천문대라는 단어인데 이런 거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계속 여러분한테 일부러 의도적으로 많이 보여주는데 아까 instead of나 이런 rather than 같은 경우에 뭐 instead 뭐 대신에 rather than 뭐라기보다도 있지만 그냥 그게 아니라 그거 말고 이렇게 가볍게 해석해도 된다는 거야. 더 빠르게 가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그 리버풀이나 맨체스터나 글로스고가의 그 지역 시간 말고
뭐에 맞춘 거야? 이 천문대 시간에 맞추자 이렇게 된 거지. 그린위치 천문대 시간에 맞추자. 그러면 연결이 어때요? 계속 그 시차에 대한 열차표 시차에 대한 거 내용이니까 자연스럽죠? 자, 2번. More and more institutions follow the lead of the train companies. 점점 더 많은 기관들이 뭘 따랐다? 이 열차 그 회사들의 주도를 따라가게 됐다. 그래서 다른 기관들에 대한 내용도 나오나 봐요. 다른 기관들도 점점 이걸 따라가게 됐다. The railways faced infrastructure related challenges such as those related to the station, tracks, and other facilities.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선로들이 직면했다. 뭐에 직면했어요? 인프라스트럭처를 여러분 뭔지는 알아요? 그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인프라스트럭처 여기 뒤에 나오긴 해. such as 얘가 나오잖아. 뭐와 같은. 인프라스트럭처의 뜻이 뭐야?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하거든. IOC 뭐 이렇게 하면서 맞나? 내가 너무 오래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서 그런 게 뭐야? 우리 전쟁 나면은 되게 중요한 시설이기도 한데 그런 거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 전쟁 나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 아니, 다 숨고 막 이러잖아. 그리고 뭘 운송해 주려면은 그 보급해 주고 막 이렇게 하려면 철도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런 기반 시설을 말하거든요. 사회 기반 시설, 사회를 구성하는 밑에 기반 시설들. 여기 보면은 얘기가 나오죠. 뭐 역이라든지 트랙이라든지 다른 시설과 관련된 것 같은 그런 사회 기반 시설과 관련된 challenges, 문제들이, 그죠? 난제들에 직면을 하게 됐다. 근데 이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시차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뭔 얘기 나왔어요? 다른 기반 시설 문제가 나왔다, 그지? 근데 이게 흐름과 일단 좀 끊어진 단절된 느낌이죠. 주제를 완전 벗어났잖아. 근데 4번에 한번 볼까요? 그래서 혹시 기반 시설로 돌아가는 다시 시차 얘기로 돌아가는지. 파이널리 결국 1880년도에 그 영국 정부는 took the unprecedented step of legislating that 대가 같은 뭘 하기에 이르렀어요? legislating 한다는 건 법제화한다는 거지. 법을 제정하는 거지. 그래서 법을 제정하는 선례 없는 어떤 그 스텝, 조치를 취하기 이르렀다 이런 말이죠. 근데 어떤 그 법제화냐면 모든 영국에 있는 타임테이블즈를 must follow 그린위치 선문대 시간을 따라야 한다. 그러면 다시 시차 얘기가 돌아왔죠. 그러니까 다시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철도 시차 얘기니까 답은 몇 번이 정할 될까요? 3번이 답이라는 걸 알겠죠. 그죠? 조금 실수했던 친구들은 2번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다른 기관들이 이걸 따랐다는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시차 얘기였고 3번에서 완전히 맥락에서 벗어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4번에서 다시 돌아온 걸 봤을 때 3번이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철도 시차 얘기만 잘 파악했다면 풀 수 있는 얘기였고요. 자, 이건 59% 정도였어요. 이것도 뭐 무난하게 정도는 풀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여기서 어려웠던 거나 중요했던 거가 뭐 없는데 따로는 없을 것 같아. 뭐 혹시 다른 궁금한 사항은 특별히는 없었죠? 그러면 넘어갑시다. 9번으로 갑시다. 자, both mammals and birds are noisy creatures. 자, 뭐야? 두 가지 동물 나오네요. 뭐뭐? 포유류와 조류들은 정말 시끄러운 동물들이다. noisy. 그 다음에 they commonly make their presence felt and communicate by sound, but birds are far better at it. 자, 걔네 둘은 이 조류와 그 포유류들은 공통적으로 뭐 한다? 자신의 존재가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죠. 이해돼요? 자기 존재가 어떻게 되게 느껴지게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야? 존재가 느껴지게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이 물어본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이 자꾸 언어적 사고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으로 이해, 꼭 말로는 안 뱉더라도 머리로 이해되는 연습을 계속 패러프레이징 해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자신의 존재가 느껴지게 공통적으로 만든대. 그리고 소통하게 만든대. 소리로. 느껴지게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자신의 존재가 느껴지게 만든다. 자기가 여기 있다라는 거를 다른 존재가 알 수 있게. 그렇죠? 만들어준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거를 선생님이 해가지고 이해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 너희가 계속 스스로
해보라는 거야. 스스로 사고를. 그래서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소통을 한다. 하지만 새는 훨씬 그걸 어떻게 한다? 그 대신 여러분 잘한다는 거잖아. be far better at 뭐야? 훨씬 더 잘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1번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조류가 소리로 뭔가 되게 잘한다, 자기 존재를 알리고 소통을 잘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지. 자, many mammals produce different sounds for different objects, but few can match the range of meaningful sounds that birds may give voice to. 자, 이 부분 여러분이 해석하는 겁니다. 1번. 앞부분은 쉬워, 그지? 많은 포유류들은 다른 물체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물체마다 다양한 소리, 물체마다 고유의 어떤 소리를 내지만 그 뒤에 일단 비교하고 있죠. 뭐 많은 동물들과 뒤에는 새의 소리를 말하고 있죠. 자, few can match the range of meaningful sounds that 새들이 자기가 그 소리 목소리를 맞춰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소리의 범위만큼의 match 필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은 거의 포유류는 거의 없다. 이때 few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는 거야? 새 외에 다른 어떤 포유류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지.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그지? 자, 다시 이해돼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많은 동물들은 뭐에 대해서 다른 물체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있긴 하지만 뭐는 못한다는 거야. 새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의미 있는 소리의 범위만큼은 그런 다양한 소리는 만큼은 필적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많이 다양하게 내지만 새만큼은 안 된다. 그래서 흐름상 어때요? 맞죠? 위에 부분에서 그 포유류와 소가 다 소리를 내서 하는데 새가 더 잘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apart from human beings, mammals on the whole are not melodious and there is little evidence that they intend to be.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apart from 무슨 말이에요? apart from except for의 뜻이죠. apart from 뜻이 뭐더라? except for 뭐뭇을 제외하고죠. except만 써도 돼요. except for 써도 되고요. 자, 인간 말고는 인간 제외하고는 얘네들 포유류 전체는 다 뭐다? 멜로디어스 소리를 노래로서는 하지 못하고 그래서 there is 그리고 거의 증거가 없대요. 뭐였든 증거?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말고는 포유류는 어떻게 안 한다는 거야? 뭘 안 한다는 거야? 노래도 못하고 노래를 하려고 시도한다라는 그런 증거도 거의 없어. 그죠? 리틀은 부정한 거 알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some mammals bellow, but few sing apart from human beings and perhaps whales. 자, 일반 bellow는 밑에 뜻이 나오죠. 일부 포유류들은 bellow 뭐한다? 울부짖는다. 짖기는 한다. 하지만 few sing. 자, 이건 무슨 말 어떻게 해석해요? 간단한 단어지만. 위에서 했으니까 어떻게 연습해 봅시다.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few sing. 울부짖기는 하지만 선생님이 뭘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냐면 이 few는 거의 없는 이기 때문에 주어로 등장했을 때 뒷부분을 해석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노래할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apart from human beings 또 나오는 and perhaps whales. 인간을 제외하고는 그죠? 아마도 whales를 제외하고는 이런 말이겠죠. 거의 노래를 못한다. 그 다음 some mammals are different in where they live, how they move around, and what they eat. 그래서 계속 지금 소리, 노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4번은 뭐예요? 일부 동물들은 다르다. 뭐에서 차이가 난대요? 어디 사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 그런 것들이 다 다르대요. 지금 갑자기 무슨 얘기 나왔어요, 여러분? 위에서는 계속 소리 얘기를 하고 있고 노래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서식에 관련된 뭐 이런 게 나왔다. 그지? 그래서 이 4번에서 굉장히 큰 단절이 일어나고 있죠. 흐름상.
자, 5번은 무슨 내용으로 다시 들어와요? Yet many birds are famed for their songs. 많은 새들은 자신의 그 노래 때문에 이거 유명하고, and some of the most glorious songsters are the ones we encounter most often. 그래서 그 가장 멋진 그 명금 중에 일부는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새들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다시 그 노래에 관련된 얘기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노래와 상관은 말이나 노래나 이런 울부짖는과 상관없는 내용이 전달한다는 그런 소리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이 3번이 아니고 4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송스토리라는 거는 지난번에 다른 단어라고 나왔는데 송스토리 여기서 명금이라고 해서 노래 잘하는 새 있잖아요. 그런 뜻인데 저번에는 좀 더 쉬운 단어로 나왔는데 혹시 기억나요? 고운 소리를 내는 새 뭐 있었지? 되게 쉽게 나와 있었는데 songbirds. 저번에 한번 보지 않았나 이거? 거기서 나왔던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숨막음인가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요? 어디서 보면 봤는데 songsters. 그러니까 어쨌든 songstory라고도 하고요, songbirds라고 해요. 명금 그 소리를 고운 소리를 우는 새. 자 10번 한번 갑시다. 여기서 뭐 특별히 어려웠던 부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다른 거 답을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요거는 82%라서 아주 쉬운 문제에 속하는 거고요. 왜냐면 흐름이 명확하게 다른 게 딱 나와 있었죠. 이 4번에서 너무 다른 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사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10번 갑시다. 자, nurses hold a pivotal position in the mental health care structure and are placed at the center of the communication network, partly because of their high degree of contact with patients, but also because they have well-developed relationships with other professionals. 일단 뭐에 대한 내용인지는 딱 명확하게 나오네요. 간호사들은 피보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대요. 피보트이 뭐야? 피봇이 뭐야? 여러분, 피보트. 중심, 중추 이런 역할이지. 코어의 뜻인데 약간 이 기둥의 역 같은 그 중심 중추를 피봇이라고 그러죠. 이거 그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뭐니 액세스 기능 안 썼죠? 선생님 자격증 딸 때 피봇 기능이 있는데 몰라도 돼. 어쨌든 피보트리라는 거는 되게 코어 핵심적인 중추적인 뜻이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대요. 어디서요? 정신건강 뭐 이런 케어하는 체제에서는 되게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대요. 자, 일부는 partly because of 뒤에 나오고 but also because 또 나오네요. 자, 일부는 뭐 때문이에요? 일부는 여러분이 말로 해보세요. 뭐 때문에? 환자들과 접촉도가 높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high degree는 높은 정도잖아, 그지? 높은 정도의 환자의 접촉이니까 환자와의 접촉률도가 높기 때문이고, 또한 뭐 때문이야? 환자 말고도 누구?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과 전문가들과 잘 발달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자하고도 잘 접촉도가 높고 다른 전문가들하고도 뭐 의사 같은 사람들, 그지? 관계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잘 유지하기 때문에 피보트 포지션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요. 주제를 파악했네요. 뭐예요? 간호사들이 중요 혹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찾아봅시다. 자, because of this, nurses play a crucial role in various groups of professionals and the patient and the carer. 자, 이거는 뭐 맞는 거죠, 그죠? 이 때문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간호사들이 하는데, 뭐요? 내가 잘못 읽었니? interdisciplin인데 밑에 어디를 읽었니? 여기를 읽었구나. 미안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네. Crucial role in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간호사들은 뭘 한대요?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어디에 있어서? discipline이 지난번 한번 나왔는데 뜻이 뭐야? discipline. 뜻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 이 discipline이 무슨 뜻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한테 하는 건 뭐야? 부모가 아이한테 하는 거는
훈육이죠. 그다음 뭐 자기 스스로가 자꾸 디서플린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절제, 자제하는 거지. 절제. 그 셀프 디서플린 하면 자제가 되죠. 자, 그런데 어떤 우리가 디사이플이 훈육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 뭐 이게 잘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이런 걸 잘하는 거야, 잘못된 걸 가르쳐 주는 게 훈육인데, 그래서 그런 교육적 의미에서 디서플린이라는 게 다른 뜻이 있다고 선생님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무슨 뜻이 있더라? 학과나 학문 분야를 얘기하거든요. 학과나 학문 분야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가끔 디서플린이 학과 학문으로 뜻이 쓰이거든요. 그럼 interdisciplinary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학문 간의 이런 말이겠죠. 학계 간의, 그죠? 학계 간의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것도 흐름이 어때요? 간호사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맞죠. 학계 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So they have a mediating role between the various groups of professionals and patient and carer. 여기로 연결됐네요. 또 여기서는 앞에서는 무슨 역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crucial role을 한다고 했고 여기서는 mediating role 한대요. mediate 하는 게 뭐 하는 거야? 무슨 분쟁이 생겼을 때 mediate 한다고 하는 거잖아. 중재하는 거지. 그렇지.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 누구 사이에서? 다양한 그룹, 뭐 전문가라든지 환자라든지 그 보호자라든지, 그지? 이럴 때 케어러 같은 경우가 보호자라는 거는 흐름상 여러분이 뜻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환자, 전문가, 뭐 의사 얘기 나오니까 딱 보호자가 자연스럽잖아. 그래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계속 흐름을 타면서 이해를 하면 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는 흐름이 계속 맞죠. So mental health care professionals are legally bound to protect the privacy of their patients. So they may be, rather than unwilling, unable to talk about care needs. 오, 갑자기 근데 뭐가 나왔어요?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be bound to 뜻이 뭐예요? 뭐 말 의무가 있다는 뜻이죠. bind가 뭐니? 여러분 bind. be bound to가 이게 어디서 변한 거냐면 이게 뭐뭐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must지 그죠? 한마디로 should must의 뜻인데 bind가 뭐 하는 뜻이에요? bind. tie는 일부분을 묶을 수도 있지만 bind는 어떤 개념이냐면 약간 결박한다는 느낌으로 우리 포로들이 이렇게 바인딩 한다 그러거든. 결박. 그게 묶는 게 바인드 한다는 거야. 그리고 바인더 이런 거 있지. 이거 뭐야? 바인더 이런 말 들어봤지? 철로 이렇게 묶어놨잖아. 이렇게. 그지? 바인드가 묶다 결박하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바인드 바운드 바운드야.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어떤 거에 있어서 바운드 됐다는 건 뭐야? 딱 결박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be bound to가 뜻이 뭐라고요? 뭐뭐 할 의무가 있다. 해야 한다라고 이해해도 돼요. should나 must의 의미를 이해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법적으로 뭐에 묶여 있어? 뭐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환자들의 개인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좀 unwilling 하거나 unable to talk, 그러니까 이 보호의 필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은 할 수 없거나 안 한다라기보다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그렇지 원하지 않거나 그렇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는 거지, 그지? 근데 이게 지금 문맥상 어때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 간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지금 오히려 멘tal 헬스케어 전문가들, 그죠?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등장했잖아요. 큰 단절이 흐름의 이 주제와 완전히 큰 단절이 생겼던 내용이겠죠. 그래서 일단 3번을 되게 씹을 수 있고 4번에서 다시 돌아온지 볼까요? 아니면 연결되는지. This involves translating communication between groups into language that is acceptable and comprehensible to people who have different ways of understanding mental health problems. 자, 다시 이것은 뭘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뭐가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겠네. 여기 뭐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소통, 이 그룹 간의 소통을 into language, 언어로 번역해주는 일을 또 포함하고 있는데 그 언어가 어떤 거냐면 되게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죠. 그래서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이 또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멘탈 헬스 프로블럼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 이 사람은 저렇게 이해하는 것들을 중간에서 번역해주는 그 역할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 다시 뭐의 역할로 들어가 있어요? 간호사 역할로 다시 돌아가 있죠. 왜냐면은 위에서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돼 있었잖아요.
환자의 사생을 보고 그래서 이게 3번에서 완전히 단절돼서 다른 내용이 나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주체로 봤을 때도 간호사가 아니라 그죠 전문가들 의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기 때문에 완전히 단절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뭐 다른 특별한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혹시 단어가 모르는 거 있었다면 한번 좀 봐주고요. 사실 이 interdisciplinary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discipline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충분히 몰랐더라도 유추할 수 있는 정도의 단어는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단어들을 알아가면 나중에 그 확장해서 여러분이 독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 그리고 뭐 비바운트 이런 거는 여러분이 나올 때 그냥 섣부르게 지나가지 말고요. 다음 독해를 할 때 이럴 때 한 번씩 꼭 체킹해서 적어놓은 거 보고 외우도록 하세요. 왜냐면 영어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나왔던 게 또 나오기 때문에 알고 가면 계속 실력이 쌓이거든요. 넘어가지 말고 꼭 보도록 합니다. 요것도 59%. 오늘은 크게 뭐 이렇게 어려웠던 부분은 없었고요. 자, 밑에 거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봅시다. 혹시 풀어온 사람? 거의 다 풀어왔네. 같이 봐도 되겠다. 그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The truth that has been merely learned sticks to us like an artificial limb, a false tooth, or a nose of wax. 자, 사실 진실은 어떤 진실? 단순히 배워진 사실은 어디에 딱 고정, 우리에게 딱 고착화된 되지. 뭐처럼, 마치 뭐처럼. 림이라는 건 뭐야, 이거? 우리 사람들은 팔다리라고 하지만 우리 동물들한테는 뭐 사지라고 하잖아. 4개의 다리, 사지, 그죠? 그래서 인공적인 다리라든지 혹은 잘못 가짜 이빨이라든지 혹은 뭐 왁스로 만든 코라든지 다 뭘 얘기하는 거야? 되게 인공적인 걸 얘기하는 것 같다, 그지? 이것과 같이 우리한테 이제 딱 들러붙어 있다는 거지. 붙어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자연스럽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부자연스럽게 그치? 붙어 있는 거다. 근데 그게 뭐야? 주제를 파악해야 되니까. 단지 학습된 사실들은 진실들은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학습된 진실에 대한 약간 어떤 느낌이 약간 부자연스럽다 이런 얘기를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하고 있네요. 자, on the other hand, 한편 the truth acquired through our own thinking is like the natural link. 딱 그 상반되게 나오네. It alone really belongs to us. 자, 첫 번째는 학습된 사실, 밑에는 on the other hand라고 하면서 딱 뭐가 나와요? 어떤 사실? 선생님이 늘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거. 어떤 사실? 어떤 진실? 여러분이 해주면 안 될까? 우리 스스로 사고를 통해서 얻어진 획득된 진리는 어떻다? 마치 뭐와 같다? 우리 자연의 다리, 사지와 같다. 그치? 그러니까 원래 타고난 사지와 같다. 그래서 그것이 혼자 어떻게 돼? 우리한테 그것만으로도 우리한테 딱 속해 있다. 소속돼 있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 우리한테 붙어 있는 거다. 그래서 흐름상 어때요, 여러분? 자연스럽죠? 첫 번째 부분은 인공 학습된 진리, 뒤에는 우리가 스스로 하고 된 진리를 이 접속사를 통해 역접의 접속사를 통해서 연결하고 있으니까 논리성으로 맞죠? So on this rest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hinker and the mere scholar. 자, on this rests of the thinker distinction 이게 뭐예요? 자, 뒤에 부분을 한번 봅시다. thinker는 누구 뭐 하는 사람? 사고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뭐라고 해요? 철학자 말고 사상가 이런 말 쓰잖아. 그치? 아니 꼭 사상가 근데 몰라도 돼. 그래서 스스로 사고하는 사람이라고와 뭐의 차이? 단지 학자들 간의 차이가 여기에 놓여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무슨 어떤 그 문장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 주어가 어디 부분이에요? 주어가 선생님이 좀 끊어놨는데 on this rests the distinction 이렇게 끊어놨잖아. 좀 사고하는 사람과 단지 학자 간의 차이는 rests 놓여 있다 여기에 그지? 그래서
부사구가 앞에 나오면 여러분 장소나 뭐 이동 그 방향의 부사구가 앞에 나오면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부사구가 나오면 도치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on this 바로 여기에 rests 놓여 있다 뭐가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놓여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와 연결은 잘 되고 있죠. 뭐 단순히 들어서 배운 학습된 지식과 스스로 생각해서 얻어낸 진리 이 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자, the intellectual gain of the thinker who thinks for himself is therefore like a beautiful painting that vividly stands out with perfect harmony of the colors. 그래서 이런 지적인 소득 있죠. 이런 사고하는 사람이 지적인 소득 스스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얻어낸 지적인 소득은 따라서 뭐와 같다 마치 굉장히 조화로운 색깔들 완벽하게 조화로운 색깔들로 두드러지는 돋보이는 아름다운 그림과 같다. 이렇게 되네. 스탠드아웃은 되게 돋보이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연결이 어때요? 자연스럽게 계속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죠. 스스로 사고하는 사람들. 비유로 color in painting is a major influence on our emotions and therefore plays a huge part in how we appreciate art. 뭐 나왔어요? 그림에서 회화에서 색깔이라는 건 우리 감정에 주로 미치는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우리가 그걸 감상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 갑자기 생뚱맞게 뭐가 나왔어요? 그림 색깔 얘기 나왔죠. 위에서 왜냐면 그림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던 소재를 따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오답을 유도하고 있죠. 하지만 큰 주제는 뭐였어요? 학습된 진리와 우리가 스스로 사고한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림 회화의 내용으로 완전히 전환했죠. 내용이. 소재는 갖다 쓰고 있지만. 그래서 큰 틀에서 주제 흐름이 벗어났기 때문에 답은 4번이라고 했었겠죠. 실제로 요거는 거의 78%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거의 다 맞췄다고 보면 되고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예 독해를 안 된다는 얘기죠. 아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다른 특별한 건 없고 appreciate 한번 다시 해보자 얘들아. appreciate 이때는 예술이니까 감상하다라고 선생님 얘기를 했잖아요. 혹은 제대로 이해하다.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 있는지 쭉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주로 쓰이는 뜻 한번 얘기해봅시다. appreciate. 감사하다 엄청 많이 쓰이고 또 이해하는 거, 제대로 이해하는 거, 그 가치를. 근데 가치를 제대로란 말을 가로 속에 넣고 이해하다는 뜻을 때 알면 돼.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뜻이 제일 많이 쓰이는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뜻 얘기해주면서 얘기했잖아. 미술관 가가지고 그림을 처음에 뭐 한다고? 지금 오늘 뜻처럼 감상한다는 뜻도 있고 감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이 그림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얘기고, 그죠? 그래서 그럼 이 그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높이 평가하다는 얘기도 있다 그랬고 그러면서 이 만든 사람에 대한 감사가 나오니까 감사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뜻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감상하다,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다, 가치를 높게 평가하다, 감사하다는 뜻까지 다 있는데 주로 나오는 뜻들은 이해하다라는 뜻과 감사하다는 뜻 정도만 여러분 일단 알고 있으면 웬만큼 다 이해가 된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